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에 보면 그 대화 내용이 아주 재밌는데, 노인이 연금을 더 줘야 노인네들이 먹고 살지 그랬더니 그 옆에 딸이 연금 때문에 세금이 올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많아지고 부양할 의무가 많다 보면 이게 다 인구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들인데,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00세 인생이라는 거. 6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고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해라. 마지막에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참 오래도 살아요, 그죠? 자, 이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잡고 다니고 할머니들이 많이 다니는 것들을 종종 많이 구경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한쪽 면에서 보면 이 노래를 했다는 건 노인들을 많이 분양한다는 얘기, 역으로 생각하면 효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사회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당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첫째, 출생과 사망의 사회적 의의,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보면 밑에 이런 노인들 많이 봤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공원에 가보면 이런 노인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사망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 모습은 참 옆집에 아이 우는 소리 잘 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 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망의 사회적 의의를 보면, 자, 태어나서부터 저기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 이것들 말하는 것인데, 이 순서가 출생과 사망의 의의가 있고, 두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생과 사망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생의 의의, 사망의 의의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통계청 인구조사 총조사 알아보기, 그래서 이제 지역별 전입 전출, 수도권에서부터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적인 도시들의 순이동인데, 수도권, 대전, 광주를 빼놓고는 대구, 부산, 울산은 인구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하면, 통계라는 자체가 영어로 하면 스테이티스틱이에요. 스테이티스틱. 스테이트가 뭐예요? 국가죠, 국가, 나라. 뭐 네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스테이트. 스테이티스틱은 뭐야? 나라의 정책을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볼 건데, 당장 우리가 당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출생이라는 거 있어요. 인구가 있어야죠. 출생이. 그래서 이 출생이에요. 생물학적 출생이에요.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 가끔씩 여기 뭐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한다고 엄마들 이렇게 가끔씩 오는데, 매년 한 번씩 올 때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 엄마구나, 누구 엄마구나 금방 알아요. 왜 그래요? 딸 모습과 비슷하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또 그러면서 뭐예요? 자식을 낳으면 다음 세대에 이끌어주는 종의 번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뭐 생물학적 얘기 말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사회적 의의인데, 바로 이제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뭐예요? 사회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사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근원이 뭐예요? 출생이에요, 출생. 자, 요걸 이제 철학적으로 넘어가면 삶의 출발점인데, 삶이 시작되잖아요.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나서부터 엑 하고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차원 타고 나서부터 뭐야? 자, 여러분들이 어려서는 뭐예요? 엄마한테 궁금해서 엄마 나 어디서 나왔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엄마 나 누구지? 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하는 존재인가? Who am I? 나는 누군가요? Who am I?
그러면서 법적 측면에서 뭐예요?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방, 핸드폰 다 여러분들 소유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관계의 권리, 사회적인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출생은 결국 아이를 낳는 건데 이것이 뭐야? 산업화 이후 국력과 원동력, 국력의 원동력이에요. 나라의 가장 근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중국을 보자고요. 중국이 인구가 13억이에요. 세계적인 대국이에요. 왜 대국이라 그래요?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출생률은 결국은 뭐냐?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국력의 지표가 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낳고 적게 낳고 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도 된다 이거예요. 특히 베이비붐 시대의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 자, 이거 보세요. 차범근이죠?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응? 누구? 둘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뭐야? 셋째잖아요.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둘만 낳겠다. 그래도. 그 당시 캠페인이에요. 70년대 캠페인. 지금 뭐 더 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망의 의의인데. 자, 생물학적 사망이라는 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딱 멈춰 있는 상태. 호흡만 멈춘다. 심장이 멈춘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배우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놓으면 돼요. 근데 호흡과 심장이 멈추고 뭐가 멈춰? 뇌기능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요즘 와가지고 뇌기능이 정지된 상태, 뇌사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고 보느냐, 살았다고 보느냐. 아마 생활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죽음으로 봐야 되냐, 삶으로 봐야 되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죽음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최근에 사회 구성원들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 그것도 뭐 일종의 죽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사인데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영으로 보자 이거 영.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일로 보자 이거. 영과 일 사이에 여러 가지 출발해서 태어나서 일이라는 사회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나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이 생이라는 측면과 차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어디에 가까워요? 생에 가깝겠죠. 생에보다 조금만 앞으로 나갔겠죠. 그럼 나는 그러면 전부 다들 사회에 가까울 것이다. 보편적인 생각.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는 건 뭐야? 죽었다는 종착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삶이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야. 생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실존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재미있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뭐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건 사회적 의의가 크다 이거예요. 가족으로부터 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슬픔과 고통이 따로 가족의 슬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할 때 오는 관계성의 상실, 슬픔과 고통,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그러다 보니까 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절대자에게 기회되는 종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권리 능력을 손난한다.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린다. 그럼 거기에 따른 사망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mortality rate, 그래서 보통 1년에 1000명당 사망하는 비율이에요. 9.5%다 그러면 10만 명당 950명이 죽은 것. 그럼 인간이 살면서 뭐야? 얼마큼 살고 싶다, 어느 정도 살고 싶다라는 기대 수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0세에서 출발해서 언제까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야. 그 기간을 기대 여명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건 뭐야?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 질병과 부상의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대부분 80세, 90세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뭐요? 고령화 사회로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동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970년대 100만 명의 애를 낳았다면 지금은 32만 6,900명의 애를 낳고 있다. 약 68만 정도, 67만 정도가 죽었는데 실례로 1994년도에 영파여고 한 학급의 학급 수가 몇 명이었냐? 55명에서 60명 사이였어요.
이 당시 아이들이 70년대 중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2020년 현재 영파여고 한 학급의 학생 수가 22명에서 20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2002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년 뒤, 2038년 됐을 때 영파여고가 존재할 때 한 학급의 교실이 몇 명이 앉아 있겠냐 이거예요. 20명도 안 되지. 15명 이하가 되겠지. 그만큼 뭐야? 저출산. 인구는 뭐 고령화, 잘 죽지도 않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에 통해서 우리가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세대 구분을 보면 산업화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386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자, 산업화 세대 여러분들보다 할아버지 세대, 베이비부머 큰아빠 세대. 아빠 세대는 뭐 X세대 아니면 386 세대일 거고. 여러분들은 뭐 Z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령화 사회 속에 베이비붐 시대란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이 시기들.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세대별 특징이 뭐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성공을 같이 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살게 해준 게 우리들 덕분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역할에 대한 양면적 태도야. 바깥에 나가서는 여성도 열심히 일해야 돼 막 하면서 집에 가서는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책에 나온 일기 자료 속에 보면 이 그림이 저거예요. 중세시대 패스트병으로 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됐어. 그럼 이 흑사병, 패스트 누가 전파했느냐? 물론 공기 전파도 있지만 바로 징기스칸이 유럽 정복하면서 정복했다. 이 흑사병이라는 건 몽고 지방에 있었던 거건 쥐를 통해서, 사막의 쥐를 통해서. 그래서 인구가 그냥 확 줄어든 거, 자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노의 신분 해상, 품삯이 올라가고 중세에 가지고 있던 장원 질서가 무너지고 세대가 변화되고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이런 질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신에 기대봤어.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 근데 되냐고, 이게 질병이라는 게. 좀 무섭죠, 그죠? 아이러니야. 쉽게 말하면 패스트 흑사병에 걸렸는데 무당 집에 간 거야. 근데 무당이 그걸 낫게 해주냐고. 그건 아니잖아. 의학기술이 발달해야지. 그러면서 뭐야?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 여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감소에 따르는 물론 질병이 원인이었지만 그거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원인에 따라서 인구 감소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돼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의 좀 세계사적인 아이러니죠. 자, 그럼 사망자와 조사망률 추이를 보면 자, 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쭉 보면 알 테고 사망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망률을 보면 사망률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 요거예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1, 2, 3, 4, 2야. 이건 뭐야? 생활 속의 변화예요. 건강치 못한 생활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살, 간경화, 뭐 폐질환, 뭐 운수사고, 추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연 환경이 좋아야 돼. 이게 산업화 이후 나타난 병들이니까 이게 또 우리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